오늘은 현재 최신 정책으로 어르신분들이 받을 만한 정책들을 모아봤는데요. 제목에서처럼 100만 원을 주는 정책도 있고 당뇨 고혈압 지원금 정책들도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고요. 모든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일부 어르신만 받는 정책도 있으니 지원 대상이나 신청 조건 등은 필수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략 10가지 이상 정책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책인데요. 댁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안전 관련 인테리어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7월 30일에 서비스가 시작된 정책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이름은 제가 놓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2차 시범 사업이고요. 자세히 한번 보러 가시죠. 이 시범 사업은 12월까지 전국 5,4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고요.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서비스 품목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인테리어들을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조명, 조명 리모컨,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화재 감지기, 자동 가스 차단기, 세면대, 수전, 문 손잡이, 문 교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서비스 이용 절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수의 분들이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 대상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신청 접수는 거주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하시면 되고 내방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8월달부터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금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8월이 되어도 관련 정책 시행 보도가 없어서 찾아보니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준비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몇 개의 언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 본사업 시행은 9월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아무도 전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부가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해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범 사업이어서 관련 시범 지역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해당 시범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을 보거나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가능하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 사업이 8월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스템 준비가 안 돼서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9월 이후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관련 지원금 포인트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향후에 해당 포인트는 병원 결제도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꼭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해당 사업이 예정된 8월에 시행을 못한 것을 보니까 관련 사업 준비가 생각보다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 보셨다고 굳이 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그냥 9월 이후에 고혈압 당뇨약 타러 가실 때 해당 사업 정책명 기억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1차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동네 의원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대학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차 병원이더라도 참여한 병원만 된다고 합니다. 참여한 병원이 아니면 안 될 수가 있기에 제가 굳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약 지으러 가실 때 겸사겸사 가시라는 거죠. 아쉬운 점은 미참여 병원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보통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원래 가던 병원만 다니실 텐데 지원금 때문에 병원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명칭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으로 바뀌고 추가로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해야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이 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어떠한 혜택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병원비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8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 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병원 방문 등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하여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연 8만 원 지원하고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 또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정부가 당뇨 고혈압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는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8만 원 지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해당 시범사업 기간이 27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혜택을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연 최대 8만 원씩 지원금을 27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지역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시범 지역만 참여 가능했던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이 이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하게 바뀐다는 소리고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신청을 하면 걷기 건강생활 실천 정도에 따라 최대 연 8만 원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범 지역만 가능했던 점,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며 카드를 지급하여서 병원에서도 편리하게 해당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종합 정리해드리자면 9월부터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동네 의원이 있다면 가셔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하시면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병원비를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는 소식이고요. 근데 동네 의원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의원이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병원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정과는 다르게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관련 사업이 9월로 미뤄진 만큼 이것 때문에 굳이 병원에 찾아가시지는 마시고 9월 이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거나 당뇨 고혈압 약 지으러 가실 때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냥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인데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잘 완성을 시켜주었으면 하고요. 조금만 더 제도 완성에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7월 23일부터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치매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이기도 하고 어르신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해주고 주기적인 질환과 관리 방법, 대면 교육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으로 비대면 관리 등을 해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 환자는 방문 진료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치매 환자를 관리해주는 사업이기에 치매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철저한 관리 및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 관리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는 사업이기에 어르신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시거나 혹시 환자분이 있다면 본인 또는 가족분께서 알고 계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만한 정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대상은 치매를 진단받은 자가 대상이며 입원 중이면 제외이고요.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하고요. 치매 관리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 관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지역 및 143개 의료기관 정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정말 주목하셔서 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여보세요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통화하는 내 목소리까지 베껴서 AI 목소리를 만들어 가족이나 주변도 속이는 범죄에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 기술이 최첨단화되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내 목소리랑 똑같은 AI 음성을 만들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기술까지 쓴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라 AI 음성 기술을 써봤는데요. 제 목소리 샘플만으로도 제 목소리와 거의 유사한 AI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소름이 돋았는데 요새는 기술이 더 발전해 내 음성을 몇 마디만 듣기만 해도 내 음성과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AI 음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통화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제는 이상한 전화를 받지도 않으셔야겠지만 만약 받았다면 절대 먼저 말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베껴서 어떤 보이스피싱에 악용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말 유의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르신분들에게 관련 소식 전달을 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들도 해당 기술을 악용하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16개 시군구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요. 2차로 추가 지역구를 또 7월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40개에서 80개 시군구에 의료비와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16개 시군구가 선정이 되어 지원이 되고 7월 중으로 추가로 지원받는 지자체를 더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고요. 지원 절차는 환자 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월달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6개 지역구 어르신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광주 서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양, 정선, 화천,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영광, 경남 창원시, 남해군 어르신분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은 보건소에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2차로 추가 지역을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16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역이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실금 관련 지원을 받는 지역은 추가로 요실금 관련 의료기기를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향후 의료기기가 설치가 되면 보건소나 복지관 이용하실 때 이 요실금
관련 의료기기를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5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별 구분 없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가능한데요. 원래는 7월 15일부터 시작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지만 동별 분산 접종이 있어서 만약 이게 어렵거나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8월 5일부터 이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접종자면 제외가 되며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면 회복 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종 장소는 종로구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입니다. 보건소 사전 문의 필수로 해보시고요. 손자, 손녀, 자녀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인천 지역 정책이고요. 인천에 손자, 손녀,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인천광역시는 8월 1일부터 아이꿈수당 지원을 하는데요. 8세에서 18세 자녀에게 월 15만원씩 11년간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위해 2016년생부터 19년생에게는 월 5만원, 그리고 20년생부터 23년생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8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농협에서 의료비 대출을 해주고 환자가 무이자로 해당 의료비를 장기 상환하는 구조인데요.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질병은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척추 심내혈관 치아교정 암질환, 담낭 간위 맹장 질환, 호흡기 질환, 골절, 비뇨기, 안과 질환에도 지원을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조건은 3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입니다. 문의는 충북보건정책과에 해보시고요. 경남은 60세 이상 어르신에도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줍니다. 6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이거나 건보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수급권자는 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개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법은 시군 보건소를 찾아서 사전검사를 받은 뒤 시술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심리상담비 지원 및 긴급 돌봄 서비스들이 생겼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조건이나 신청 대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긴급하게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노인장기 요양 대상자나 돌봄 대상자로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이런 돌봄 서비스는 절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혼자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은 신속하게 긴급 돌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지원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되 30일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제도와는 다르게 임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지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14개 시도의 시행 지자체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인 가구 20대 청년이거나 혼자 사시는 중년 또는 어르신이더라도 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다른 가족의 지원이 어렵다면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체 일상 지원 및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데 원래 본인을 돌봐주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 돌봄 서비스이기에 서비스 신청 후 24시간 내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신청 접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돌봄 지원 서비스나 노인 장기 요양 제도들과는 다르게 임시적이긴 하지만 신청 후 바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제도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일이 만약에 있다면 꼭 활용을 하시고요. 7월 1일부터는 주민센터 가시면 이 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필기해 두시고 필요할 때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 100만 명에게 앞으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심리 상담 서비스는 1회당 50분씩 총 8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1급 유형 상담 시 1회당 8만 원을 지원을 하고 2급 유형 상담 시 1회당 7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0%에서 소득에 따라 30%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소득이 적으면 8만 원짜리 심리 상담 8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많다면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을 시행을 하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은 마음이 힘들면 감기처럼 생각해서 심리 상담하는 게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담으로 앞으로 이런 심리 상담 분야 쪽으로 정부 지원이 나오기도 하니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이런 심리상담 분야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혜택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는다고 하니 7월 달에 꼭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8월달 어르신 관련 최신 소식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8월에는 추석 명절 기차 예약 경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절마다 KTX 등 기차 예매는 귀성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예매가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어르신분들이라면 명절 기차 예매는 정말 포기하셔야 하는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추석 연휴 다음 날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셔야 하기에 명절에 기차 예매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경로 우대 혜택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65세 이상이시면 경로 우대 혜택으로 명절 기차 SRT, KTX를 남들보다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SRT나 KTX는 명절 기차표 예매를 일정 날짜 이후부터 가능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경로 고객의 경우는 일반 고객보다 하루 먼저 예약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지난 KTX의 설 명절 기차표 예매 안내표인데요. 이처럼 명절 기차는 정해진 날짜 이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경로 상위 유공자는 일반 고객보다 하루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시면 일반 고객보다 하루 먼저 기차 예약이 가능한 것이죠. 이번 추석의 경우 8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명절 기차 예매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석 명절 기차 예매가 시작이 된다면 이때 한번 해당 경로 우대 예약 혜택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매 가능 일정은 발표가 되면 커뮤니티 공지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부모님들께서 서울로 자식들 보러 올라가는 역기성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 전체가 명절에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로 우대 정책을 꼭 알고 계셨다가 이용을 해보시고요. KTX, SRT 둘 다 경로 우대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과 KTX의 경우 모바일 앱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접수도 받고 있다고 하니 현장 예약이나 모바일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접수 예약 정책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내용인데요. 어르신들 요양보호사 많이 따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따면 아이돌보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 자격도 갖춰지지만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춰지는 건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게 개편이 된 것입니다. 기존 120시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안 받고 40시간 단축교육 과정을 이수만 해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자격증이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축교육 과정 신청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교육 신청 후 시도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8월 1일부터 정부 부처들이 협약하여 여행 관련 기차 할인 정책을 펼치는데요.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니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고요.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정책이니 자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10% 먼저 할인받고 40% 운임 할인권을 받는 방법인데요. 8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역 12곳에 가실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 여행 탭 또는 모바일 코레일톡 앱에서 지정된 왕복열차 상품 구매를 통해 열차를 10% 할인을 받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가입하시고 해당 방문 지역에 가셔서 QR 인증을 하면 매월 1월에 40% 모바일 철도 운임 할인권을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에 로그인을 하신 후 관련 지역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받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게 한 명만 혜택을 받으면 그냥 몇만 원 수준의 혜택이지만 만약 가족 단위로 갈 경우 혜택 받는 금액이 엄청 커지기에 해당 지역에 가시거나 여행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번 정책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10% 할인받고 나중에 40% 운임 할인권을 받는 건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11곳 지역에 가실 경우 가능합니다. 이곳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미운영지역이라서 한국철도공사의 방문 인증을 따로 해주셔야 하고요. 할인받는 방법은 코레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왕복열차를 구매해서 10% 할인받고 해당 지역 가셔서 인증하면 매월 2월에 40% 운임 할인권을 준다고 합니다. 약간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책 활용하시면 관련 지역 가실 때 10% 할인받고 추가로 40% 철도 할인권도 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